안녕하세요. 경제의 창휘 이주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상당히 빅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관심 깊게 지켜봤던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 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다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물론 좋게 나왔지만 특히 3분기 가이던스가 전반적으로 뭐 126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60억 달러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물론 주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저는 이제 이걸 좀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작년에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정말 강경하게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처음 봤고, 작년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그대로 퇴장해 버렸죠. 이 그대로 퇴장해 버렸다라는 것은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파월이 시장에 강경한 자세를 취했었죠. 그래서 혹시나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도 뭔가 돌발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원론적으로 왔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파월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안정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증시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조정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대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국채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을 조정받는 원인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첫 번째는 이 조정의 시장은 당연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 그치려나 하는데, 여기에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해결되고 있지 않는 국채 금리의 상승이 시장을 짓누르기 시작했죠.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신용등급 강등은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의 5개 지방은행이 신용등급 강등된 날 오히려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이 많이 무뎌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빅테크 기업 실적은 엔비디아가 정점을 찍었죠.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고, 우리가 지금 가장 증시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3분기와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EPS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 이 가이던스도 상당히 충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더라도 이거는 단기적인 변동성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발 리스크는 사실 뭐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중국발 리스크는 우리가 항상 너무 우려하거나 과도하게 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결과만 나와있지 원인이나 과정이나 혹은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최악의 가정을 하게 되고, 중국발 리스크가 나오면 주가는 단기간에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일이 이 정도였어? 라고 과대하게 포장되기보다는 결국 이거밖에 아니었구나 라는 식의 해석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발 리스크가 나오면 주식을 사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과거에 더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컨트롤 가든 리스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파급은 생각했던 최악의 가정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현재 증시 이제 짓누르는 것은 국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프죠. 왜냐하면 주식에서 상당한 손실을 났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 초에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채권 투자 금액이 역대 개인 투자 금액이 정점을 보였죠, 1분기에. 그런데 지금 이제 손실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투자가 틀렸다라고 보기는 타이밍을 좀 못 맞췄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상승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역시 공급이 과잉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지금 국채를 특히 10년물, 30년물 많이 찍어냅니다. 왜? 그만큼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돈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FOMC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면서 만기가 된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돈이 생기고, 이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재무부는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동안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사줬던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최근에 이제 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채를 많이 매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상에서 공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했던 장기 국채 흥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뭔가 연준에서 금리 인상 중단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죠. 근데 이 경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계속 이어집니다. 정확하게 금리 인상 중단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표현은 아마 금리 인하기 전날까지도 안 나올 겁니다. 계속 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고공행진에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뭔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장기간 지속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성장주 위주, 특히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한 거는 연준은 점도표로 얘기를 합니다. 모두 하고 싶은 얘기를 점도표에 다 표현을 하죠. 여기서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더 나오면 이제 점도표 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금리 인상은 중단되는 시점이 임박해 들어옵니다. 빠르면 9월달 인상을 하든 아니면 9월 패스해서 10월달 인상을 하든 결국은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은 조만간에 다가오게 되고 이런 고공행진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시장은 어떠냐면 당장 받아들이는 부분 때문에 조정을 생각을 하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 그게 악재보다는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은 일단은 이게 뭐 호재가 안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악재를 넘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 가이던스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증시가 받았을 충격,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양적 긴축과 관련된 발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파월이 작년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을 때 나왔을 충격, 이 충격이 지금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서서히 좋아지거나 혹은 9월달 FOMC에서부터는 금리 인상 중단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는 역전되겠죠. 왜냐하면 국채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기 시작하면 시장을 짓누르던 악재는 앞서 말했던 악재들은 거의 다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시장이 더 이상 악재가 반영되지 않으면 증시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국채금리 상승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그 차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트는 많이 보셨겠지만 10년물 금리를 분해해서 S&P 500 주가 등락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가도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실물 경기가 좋아하면서 금리가 상승한 시기가 라고 본다면 지금은 70년대 후반에 나왔던 중후반에 나왔던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한 시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S&P 500을 보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주가는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이 인플레이션, 단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왔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워하죠. 이 폭이 굉장히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현상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 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하고 싶었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모멘텀, 조정의 모멘텀들을 잘 보면 결국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멘텀들이 당장 주식이라는 부분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냐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지난 작년 9월달 이후에 20조 가까이 매수했죠. 최근에 이제 포스코 때문에 한 4조 원이 까였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15조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물 출회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조정은 조정일 뿐 여기는 그냥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매집했던 부분은 고스란히 매집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결국 지금 장은 조정에서 그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순환 매장이 아니라 결국은 EPS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조정 후의 상승, 조정 후의 상승을 거치는 장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을 당장 9월달부터는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조정 이유를 생각하는 전략을 좀 가지자.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장이 좀 좋을 때 나와서 좀 즐거운 얘기를 해드리면 저도 굉장히 유쾌해지는데 어려운 구간에 항상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저도
유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 구간에서도 잘 버티고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가 또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제대로 취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국채와 관련 얘기를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채에 대한 투자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9월 FOMC 이후에 적극적으로 국채 투자에 들어가셔도 분할로 물론 분할로 들어가시는 시기는 그때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에 관련된 질문을 최근에 워낙 많이 받아서 그 국채 진입 시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무조건 수익이 높습니다. 제가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이것만큼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항상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경제의 창위 오늘은 국채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감이 크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창위 이재환이었습니다.